안녕하세요. 승부예측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새벽에 치러질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를 예측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승부예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최종적인 주력 조합은 분석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댓글을 통해 분석방에 오셔서 준비한 승부예측과 조합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오늘의 첫 번째 경기부터 승부예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노팅엄의 맞대결입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난 컵 대회에서 울브스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4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하지만 피로가 누적된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며 공격의 핵심인 페드로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오라일리와 마치의 부상은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핵심인 밀러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은 전술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카디오글루의 활약은 특히 주목할 만하며 그는 최근 울브스전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페드로가 복귀한다면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술적 측면에서 브라이튼의 풀백들은 종종 전진하다 턴오버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이 점은 노팅엄이 역습을 통해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전망이며 어느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원정팀 노팅엄은 이번 시즌 출발이 굉장히 인상적인 팀입니다.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도 1대0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특히 공격진의 허드슨과 오도이 그리고 엘랑가가 교체로 들어와 리버풀의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리며 기회를 창출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노팅엄의 전술적인 강점은 무엇보다 수비에서 안정감 그리고 빠른 전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전에서도 수비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며 천 안필드에서의 승리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브라이튼의 공격적인 풀백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최전방의 우드의 효율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자원들의 부상 악재가 아쉬우며 중원의 핵심인 다닐루가 낙마했으며 3선과 4선의 핵심으로 꼽는 상가레와 볼리의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근 이적한 워드 프라우스가 중원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며 역시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완벽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승리와 다득점 가능성을 예측해보았습니다. 브라이튼은 공격적인 풀백들의 오버래핑과 빠른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 할 전망인데요. 그러나 이로 인해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팅엄은 이를 노려 빠른 전환을 통해 기회를 만들 전망입니다. 분명 노팅엄의 수비는 탄탄하지만 다닐로와 상가레의 결장은 아쉬운 부분이기에 양팀 모두 득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며 다득점의 선택지까지도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맨시티는 지난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승부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사실상 승점 2점을 잃었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다소 비효율에 가까운 성과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이 일정을 앞두고는 3-4-1의 시스템이 활용될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비뉴의 역량 극대화와 실바와 포든의 역할 배분에 따른 판단으로 보여졌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접근 방식이며 사실상 맨시티의 성향상 포메이션이 딱히 의미 없는 도면이라 그저 곳곳에서의 수적 우세가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데브라이너가 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며 로드리의 건재함 그리고 귄도간과 포든의 존재로 어느 정도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선 하나를 건너뛸 수 있는 데브라이너의 다이렉트 패스는 이번 일정과 같은 환경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카드이기에 더욱 아쉬운 대목입니다. 근래의 측면을 지배 중인 사비뉴와 도쿠의 존재감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아스날 역시 팀버와 화이트의 패스가 괜찮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맨시티의 툴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 보여지며 이번 일정에서도 근소한 차의 우위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아스날이 느끼기에 이번 일정의 판세가 지난 토트넘전 판세와 다소 유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약이 꽤 많은 채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데요. 다만 상대의 퀄리티가 극과 극이며 맨시티는 토트넘처럼 아스날을 뜻대로 기다려주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들에게는 극심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이며 외대고르가 없는 환경, 그리고 신입인 메리노에게 극심한 하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단 이틀의 휴식 이후에 치러지는 맨시티 원정이며 티어니와 토미야스가 없는 얇은 수비 뎁스는 대응이 힘든 것이 사실이며 하베르츠의 멀티 능력, 사카의 단독 대응 능력, 라이스의 왕성한 커버 범위, 그리고 살리바와 마갈량이스의 두터운 수비 밸런스로도 극복이 어려운 난제일 가능성이 크며 근래의 팀버와 화이트의 퍼포먼스에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 측면에서 시작하는 1대1 매치업에서는 꽤 첨예한 대립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후반 초반을 기점으로 본다면 이 역시도 틈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에게는 다소 극한의 환경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간 원정에서 꽤 영민한 대응을 해왔고 나름대로 세트피스에서의 훌륭한 툴도 갖추고 있지만 맨시티로의 원정 매치업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난이도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핸디캡으로도 맨시티의 승리까지 점쳐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승부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따끔한 댓글을 한 번씩 부탁드리며 핵심 분석 및 실시간 데이터를 토대로 준비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